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촌과 도시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뚝 끊겨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정부가 농촌과 도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가와 도시 지역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도농 중개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요.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농촌 지역의 인력난과 도시 지역의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농가와 도시 지역의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촌에서는 주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구직자를 모집해왔습니다. 전국 농촌 인력 중개센터가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해 희망 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농촌 인력 중개 시스템은 농가와 구직자 사이의 공간적 장벽을 없앤 점이 특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농업 일자리에 대한 도시 구직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농촌 지역 인력 중개센터까지 가는 데 필요한 교통비와 인력 중개센터에서 농가까지의 교통비를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숙박비도 1일 2만 원, 2일 이상 근로 시 1박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 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가에게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농가들에겐 최대 3일간 매일 2만 원씩 현장 실습 교육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에서는 여건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에게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92개 조건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협 자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그건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한편 농업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한 뒤 희망 지역의 구인 공고를 확인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해당 농촌 인력 중개센터 담당자와 유선 상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 참여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달 때 아닌 이상저온으로 배와 사과 등 각종 과수의 냉해 피해가 심각했죠. 그러나 과수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 가입 농가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 과수류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 회장단이 최근 정부의 재해보험 보상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과수 개화기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배, 사과 등 주요 과수에 대규모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 자연재해에 대비해 미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적지 않은데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보험 보상률이 턱없이 낮아 농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까지는 80%였던 과수 4종에 대한 적과전 종합위험 보험 상품의 보상률이 올해는 50%로 낮아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가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과도하게 열매 속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합니다. 출하 가능한 열매까지 솎아내지 않도록 보상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최근 3년 안에 적과전 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않은 농가는 보상률 70%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상기후로 봄철 냉해가 점차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보상률까지 대폭 하락하자 농가들은 보험 가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들은 손해 산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기준은 과실 품질이 아닌 과실의 양에 대해서만 손해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품위가 어떻든지 수량이 줄어들어야만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냉해를 입으면 상품성이 없는 기형과나 작은 과실이라도 수세 관리를 위해 일부러 착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상품성이 없는
그런 과일을 달아놓은 농가가 있을 텐데 수생 안정을 위해서 차후 내년 후년 농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건데 그거를 봉지를 씌웠다 그래서 재해로 인정을 안 해준다 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에 농협 8개 과수류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과수 냉해 피해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보험에서 하향 조정된 보상률을 원상 회복하고 과실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품위 저하에 대해서도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건의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회장단은 또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기존의 저금리에서 무이자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보험료 납부는 많이 하게 되고 농가에서 그 보장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받는 거는 굉장히 주름꼴이 됐거든요. 농가들은 그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책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 마냥 수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냉해로다가 완전히 피해를 받은 농가는 생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계비 성격의 자금은 무이자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이미 가입이 끝난 상품 약관을 변경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도 약관을 개정할 때 품목별 협의회와 함께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일손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농가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인데요. 이번 성과가 직파재배 보급을 대폭 늘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드론이 사람의 조종에 따라 이곳저곳 움직이며 벽실을 뿌립니다. 논에 직접 벽실을 심는 직파재배에 드론이 활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기술이 확립돼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5일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기술을 정립했다며 이를 영농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방제 약을 뿌리거나 비료를 뿌리는 데 쓰였는데 이제는 기술이 한 단계 앞서서 종자, 파종을 하는 데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젊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벼 직파 재배는 모판에서 모를 길러 옮겨 심는 기존 이양법과 달리 논에 바로 벽실을 뿌려서 모를 기르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잡초 방제가 어렵고 쌀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농가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 직파 재배 면적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농진청은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재배 확산을 위해 대규모 농지뿐 아니라 작은 면적의 농지에도 적합하도록 직파 시기와 파종량 등을 정립했습니다. 우선 잡초성 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종 시기를 관행보다 최고 20일 이상 늦춰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른 적정 직파 시기는 중부 지역이 5월 18일부터, 남부 지역은 5월 16일부터입니다. 드론으로 직파 재배할 때 파종량은 1000제곱미터당 벽시 3kg이 가장 알맞다는 설명입니다. 농진청의 분석 결과 1000제곱미터당 파종량이 그보다 많으면 벼 쓰러짐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 직파는 기계를 쓴 모내기에 비해 생산비가 1헥타르당 최고 120만 원 절감되고 작업 시간도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력 절감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 직파 재배가 참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드론 면허증을 따가지고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도 조종을 할 수 있잖아요. 농진청은 이번 재배 기술을 영농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경기 안성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재배지에서는 직파는 물론 비료 공급과 병해충 방제에도 드론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부정 유통되는 농산물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들은 유통망을 통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 문제인데요. 이에 정부가 시 도지사에게도 원산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했습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점차 광역화되는 부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광역시와 특별시장, 도지사에게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 권한 전부를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도지사의 광역수사대 등이 현장에서 조사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고 시군구청장은 관할 외에서 수사할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에도 조사 권한, 과징금, 처분 등 관리 권한이 주어지면서 시군구를 아우르는 광역 위반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농산물이 유통 거점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도지사의 권한이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이 됨으로써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외에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길 대형 광역화되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 법률에서는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을 확대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원산지 미표시가 2회 적발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공표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이제는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거나 위장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공표 대상으로 추가한 겁니다. 또 위반자의 교육이수 이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위반 사실을 단속 기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대형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하고 상습 위반자들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지난해 돼지마리당 순수익은 전년과 비교해 87%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돼지값이 폭락하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이외에도 비유구, 유구, 산란계 등은 적자를 기록한 반면 번시구와 육계의 순수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돼지 마리당 순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은 6,000원으로 2018년 48,000원 대비 86.9%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돈육값이 하락해 농가 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2019년 돼지 경락 가격은 킬로그램당 3,140원으로 2018년 4,362원에서 약 28% 줄어들었습니다.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여론에 돼지 경락 가격이 떨어진 게 핵심적인 요인이죠. 돼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한 거죠. 이 밖에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한우 비유구와 유구, 산란계 농가들은 가축을 키울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한우 비유구 한 마리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7만 6천 원으로 나타났고 유구는 한 마리당 마이너스 60만 2천 원을 기록해 비유구와 유구 모두 전년에 비해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1,823원으로 2018년 대비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 번시구와 육계의 수익성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우 번시구 한 마리당 순수익은 전년 대비 41% 올랐고 육계의 마리당 순수익은 49%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2019년 한우 번시구는 생산비가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송아지 값이 올라 순수익이 높아졌고 육계는 생산비가 하락한 데다 판매 단가도 높아져 순수익이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한우물을 팔아라는 말이 있죠. 한 가지 일에 매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8년 동안 도라지로 한우물을 판 끝에 각종 가공식품을 개발해 연매출 12억 원의 대박을 이룬 청년농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최대의 화두가 된 지금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더 밝다는데요. 자칭 도라지 청년을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울창한 산세에 둘러싸인 넓은 황토밭. 무려 13,000제곱미터가 넘는 이곳은 박민철 대표의 일명 노다지밭입니다. 제가 여기 보물단지를 심어놨죠. 그게 바로 이 도라지입니다. 박민철 대표에게 도라지는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라는데요. 무려 8가지 식품으로 변신합니다. 이곳에서 한 달에 사용되는 도라지 양만도 4에서 5톤 분량. 연간 50에서 60톤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변 농가들도 덩달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 도움이 되죠. 왜냐면 농사 쇠가 빠지게 져갖고 판로가 없어 봐요. 거기 판로가 첫 텐데 여기서 다 수급을 해줘서 팔아주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엄청 좋아요. 도라지만으로 한 해 매출만 지난해 기준 11억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8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생소한 분야였던 도라지 가공식품에 주력한 박민철 대표의 선택이 적중한 겁니다. 도라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감기가 걸린다거나 기침을 하면은 도라지랑 배랑 생강을 끓여서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소비자들이 미세먼지라든지 호흡기 질환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라지 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엔 도라지 절편, 도라지 정과, 도라지 배즙. 지금은 도라지 가공품이 한 8종 정도로. 도라지는 재배가 쉬운 만큼 단위 면적당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도라지 가공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건데요. 단순히 아이템만으로 승부한 건 아닙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것부터 도라지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에 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며 기존의 복잡한 유통 마진 구조를 최소화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 짓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창업 모토가 농업 분야의 6차 산업이라는 수직적 통합을 이뤄서 함량은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통 방식을 채택해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또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때문에 2013년 사업 시작 이후 매해 꾸준히 50%씩 매출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다양한 도라지 가공식품 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 산업 인증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좀 더 다양한 도라지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기 위해 해썹 인증을 받고 해외 판로 개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라고 하면은 국내산 도라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몽골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도라지 전문 회사로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직접 키우고 직접 만들고 직접 유통한다는 기본 철학 아래 뚝심 있게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박민철 대표. 그의 열정이 만들어낸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무주에서 키운 도라지, 우리가 만든 정과 맛도 좋고 건강도 최고랑께!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특혜 관세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농식품 수출기업 또는 내수기업이나 수출 초보기업으로 지원 분야는 업체별 맞춤형 FTA 전문 컨설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FTA 시스템 활용과 매뉴얼 제작 등입니다. 희망자는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육성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세의성 농협이 올해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및 가공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세의성 농협은 올해 300톤의 마늘을 수매할 계획이며 수도권 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0여 차례 대대적인 홍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창숙 세의성 농협 조합장은 생산자 조직화와 영농 교육을 통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가를 늘릴 계획이라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공품 개발로 한 지역 마늘의 부가가치와 농가 수출값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고품질 경기 및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오는 6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 종합처리장, 임도정 업체 등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자 단체, 미곡 종합처리장, 임도정 업체 등으로 희망자는 관할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계약 재배 면적 100헥타르 이상 또는 연간 경기 및 취급 물량 500톤 이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경북과 충남에서 참진드기 매개 바이러스 질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방제 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사율이 약 20%에 이르는 감염병이라며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